하늘과 땅이 만나고 바람과 흙과 물이 어우러진 생명의 환희. 자연은 인류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꿈이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대자연의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민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 표현하기 시작했다.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학은 신분과 부미를 표현하는 장식으로, 맹수의 왕 호랑이는 해로움을 막기 위한 주술적 상징으로,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상징으로 형상화했고,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문양을 새겼다. 이처럼 문양은 생활 문화의 한 부분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인 한옥. 옛 모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옥에서 한국 문양을 접할 수 있다. 한옥의 문과 창인 창호. 창호는 테두리 안에 종이를 바르기 위해 짜넣은 문살의 문양이 독특하다. 단순히 문틀을 유지하는 튼튼한 버팀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나무살의 선과 종이의 면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모양의 기하학적 문양을 만들어내 한옥의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곳곳의 생활용품 속에서도 문양을 새긴 장식을 발견하게 된다. 옛 여인의 쪽진 머리를 장식했던 비녀에서 크고 작은 가구에 이르기까지 문양은 생활용품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했으며, 그 속에는 풍요롭고 넉넉한 정서를 가졌던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옥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나 건물 외벽에도 문양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흔히 여러 문양으로 치장한 담장을 꽃담이라 하는데, 꽃담에는 단순히 치장을 위한 장식보다 길흉 화복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는 문양이 많다. 긴 수명을 상징하는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 거북 등의 자연물로 이루어진 십장색 문양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옥 뒤쪽에 세워진 굴뚝에도 문양을 빼놓지 않았다. 후미진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굴뚝이지만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들을 새겨 넣었다. 굴뚝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코끼리 문양, 건강을 상징하는 말 문양을 비롯해 오래 사는 신성한 짐승으로 알려진 사슴과 출세를 기원하는 학 등 꽃담과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의 기원을 담고 있다. 건축 벽면에는 그림 형태가 아닌 구체적인 한자로 표현한 문자 문양도 눈에 띈다. 행복을 상징하는 복자와 기쁨을 나타내는 희자, 글자 뜻 그대로 오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문양에 담고 있다. 담장 위나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에도 다산을 상징하는 박쥐를 비롯해 아기자기한 여러 종류의 문양을 새겨 넣었다. 기와 문양 중에 독특한 모양의 문양 하나가 눈길을 끄는데,
이것이 도깨비 모양의 귀면 문양이다. 주로 다리나 지붕 꼭대기 같이 위험스러운 곳에 새겨 해로움과 악귀를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귀면 문양은 도깨비라고는 하지만 공포스럽기보다 인간적이고 익살스런 모습을 하고 있어 한국인의 해학적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문양은 가장 높은 권위와 힘을 가진 권력자에 대한 숭배와 존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궁궐 안에는 건축에서 의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양들을 발견할 수 있다.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은 용이다. 여러 동물의 장점을 취합해 만든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 하여 주로 왕을 상징한다. 왕권의 강화와 통치 이념을 담은 문양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궁으로 연결된 동서남북 4개의 문 천장에는 각각의 방위와 사계절을 주관하는 사신을 볼 수 있다. 남쪽 문에는 붉은 봉황의 모습을 한 주작을, 북쪽 문에는 거북이와 뱀의 모습이 한데 얽힌 모습을 한 현무, 동쪽 문에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청룡을, 그리고 서쪽 방위를 다스리는 백호가 그것이다. 한편 호랑이는 관리의 관복에 부착하는 흉배에 그려넣어 용맹스러운 무관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이와 달리 문관의 흉배에는 신비스럽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온 학 문양을 사용했다. 경사스런 혼례식. 이날만큼은 서민들도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신랑의 혼례복에는 학 흉배를 장식해 품위를 높였고, 신부는 조선시대 궁중 가례복인 화롯을 입었다. 화롯에는 모란, 국화 등의 꽃 문양을 비롯해 당초문과 원앙에 각종 복을 비는 문자까지 보기 좋고 뜻이 좋은 문양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수놓아 부부가 혼인하여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양 태극. 한국인의 생활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가장 자주 등장해온 태극 문양은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중심에 있다. 태극은 2개의 반원을 그려놓은 양태극이 기본으로 청색은 음을, 홍색은 양을 상징한다. 음과 양이 만나 생명이 태어나고 우주가 생성된다는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태극 문양은 양태극뿐 아니라 삼태극으로도 사용했는데, 연이나 종이함 같은 생활 공예품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조선 왕조가 개국하면서 국가와 왕실의 상징 문양으로 채택해 고궁이나 왕릉, 궁궐을 둘러싼 문에 새겨 넣었다. 또한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앙이 태극 문양이다. 화려한 궁궐도 복잡한 인간사도 멀찍이 비켜 서 있는 깊은 산중, 고요한 산사에서 또 한 번 한국 문양의 정수를 맛보게 된다. 종교적 신성함과 고귀함, 수도자의 청빈과 순결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일반 민가와는 또 다른 문양의 세계가 세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찰 문양의 대표적인 것은 문살과 창살에 새겨진 꽃 문양이다. 모란, 국화 등의 다양한 꽃 문양과 물고기를 선보이는데 민가의 문살보다 더 화려하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범종의 소리에는 하늘로 오르길 기원하는 비천상의 영혼이 담겨 있다. 비천상 위로는 모란꽃이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고 종자락인 아래쪽으로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당초문이 영원 불변의 꿈을 담고 있다. 사찰 주변 연못에 흔하게 피어있는 연꽃. 더러운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결코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연꽃은 그 생태적 속성으로 인해 불타의 진리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흔히 표현된다. 씨앗의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 생명의 창조이며 번영의 상징이기도 한 연화문은 생활 문양으로서 사찰 밖에서도 사랑받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꽃 문양은 조금씩 그 모양과 색채를 달리하며 수많은 예술가들의 손을 빌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질긴 연꽃의 생명력처럼 모든 한국의 문양들도 그렇게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옛 문양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공예품들이다. 평생 외길을 걸어온 공예가들의 고집이 빛바랜 문양들을 하나 둘 되살려내고 있다. 쓰임새가 다른 만큼 사용하는 문양의 종류도 다양하다. 정교한 공예 기술과 용도에 맞게 선택한 문양이 어우러져 비로소 공예품이 완성되고 그 하나하나의 문양에 담긴 꿈과 소망의 세계가 현대 속에 빛을 발한다. 생활 속에서 멋을 알고 즐길 줄 알았던 한민족의 풍류는 이렇게 다양한 문양의 세계를 펼쳐왔다. 임금의 곤룡포에서 서민들의 밥상 보자기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 어디에나 문양이 있다. 삶에 대한 여유와 낭만, 그리고 예술적 재치가 살아있고 행복에 대한 기원과 함께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한 꾸밈없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문양. 문양은 시대의 거울이다. 전통 문양들 속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창조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다. 전통 문양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문양은 그 실체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상징성에 있다. 한국인의 생활 속 어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양의 세계가 무한한 꿈과 상상의 세계를 간직한 채 살아 숨쉬고 있다.